우리가 예전에 수업한 것 중에 씬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장면이요. 장면 저장하는 거. 기억나시나요? 여기, 씬. 장면 저장하는 칸이 있었습니다. 여기 트레이에 보시면 여기 씬이 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자, 제가 플러스에서 씬을 하나 저장해 봤습니다. 자, 그 다음 이렇게 바꿔서 또 씬을 하나 저장했습니다. 그 다음 또 이렇게 돌려서 씬을 하나 저장했습니다. 또 이렇게 돌려서 제가 씬을 하나 저장했습니다. 씬을 4개 저장했어요. 자, 여러분들도 씬을 4개 정도 저장해 보시죠. 여기 어디냐? 카메라인가요? 뷰인가요? 네, 뷰 메뉴에 보시면 맨 아래 애니메이션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자, 다시 볼까요? 확대해서 봅시다. 뷰 메뉴에 맨 아래로 내려가면 애니메이션이 있고, 여기 뭐가 있나요? 애드 씬, 업데이트 씬, 딜리트 씬. 아까 그 씬에 있는 아이콘이 그대로 명령어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뭐가 있어요? 플레이하고 세팅이 있습니다. 자, 플레이 버튼을 제가 눌러 볼 테니까 한번 보세요. 플레이. 조금 시간이 걸려요. 어떻게 되나요? 애니메이션 되는 거 보이시나요? 자, 이렇게 애니메이션이 됩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세요. 플레이를 누르면 이렇게 버튼이 생겨요. 그래서 그냥 스탑 누르시면 됩니다. 그러면 적당할 때 꺼질 겁니다. 다시 봅니다. 뷰 메뉴에 보시면 애니메이션에 세팅이 있습니다. 바로 요 값인데요. 여기 애니메이션에 세팅이 있습니다. Enable Scene Transition. Scene Transition은 변형이란 뜻이죠. Transportation이 교통이란 뜻이죠. 그러니까 씬을 움직이는 걸 Enable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즉 애니메이션 하겠습니다라는 뜻이고, 2초 움직인다는 뜻이에요. 2second. 2초 움직이고, 씬 딜레이 1초 멈춰 있겠습니다. 즉 내가 지정한 씬에 1초 머물러 있고 그 다음 씬까지 2초 동안 움직이겠습니다.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2초 동안 움직이고 1초 머무르고, 2초 움직이고 1초 머무르고. 자, 제가 딜레이를 0으로 바꿔봤습니다. 그리고 다시 플레이. 그럼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그냥 자연스럽게 이렇게 딱 가다 멈추고 그 다음 움직이고. 아까는 어때요? 가다가 멈춰서 1초 대기하고 넘어가는 데 비해서, 자, 지금은 그렇게 되지 않는 거죠. 자, 한번 해보시죠. 애니메이션은 타임 트랙, TRACK, 타임 트랙 방식하고 키프레임 방식하고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트랙 이게 맞나? 기억이 안 나네요, 이제. 그러니까, 시간하고, 지금 여러분들이 본 게 타임 트랙 방식입니다. 시간과 움직임 값이요. 최종 움직일 자리죠. 씬이 여기까지 움직이세요 라는 뜻이 됩니다. 그리고 타임은 1초, 2초 이렇게 나가죠. 이건 타임 트랙 방식이에요. 이게 되게 오래된 방식입니다. 아주 오래된 방식이에요. 근데 이 타임 트랙 방식이 단점이 있어요.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습니다. 장점이라는 건 시간 단위로 움직이니까 1초, 2초, 3초 이렇게 움직이니까 좀 이렇게 긴 애니메이션을 만들 땐 참 좋아요. 단점은 세밀한 움직임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완된 게 뭐냐면 키프레임 방식입니다. 키가 움직임 값이에요. 그리고 프레임이 시간입니다. 1초를 30프레임으로 나눈 겁니다. 1초를 30프레임으로 나눈 거죠. 여러분들 우리가 보는 TV
미국이나 우리나라는 NTSC 방식이라고 하고 유럽은 PAL 8방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영화도 조금 달라요. 필름이라고 하죠. 그죠? 필름 같은 경우 대략 1초에 24프레임을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1초에 24프레임이 지나가요. 그러면 사람의 눈은 움직인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정지된 사진을 1초에 한 30프레임을 움직여버리면 30장을 지나가게 하면 살아 움직이는 것처럼 느끼게 착시가 일어나요. 그게 우리가 보는 애니메이션, 즉 TV의 정체입니다. 근데 영화 같은 경우는 필름을 24장 돌립니다. 왜 아이폰 있죠? 아이폰에 시네마틱 모드 나오잖아요. 그 시네마틱 모드 만들 때 24프레임으로 돌리면 돼요. 우리가 보통 휴대폰 이렇게 찍잖아요. 동영상 프로 모드로 들어가면 프레임 수 조절할 수 있게 돼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프레임은 30프레임입니다. 30장에 1초에 30장을 보냅니다. 30프레임이 되는 거죠. 8방식이 27프레임인가 28프레임인가 그래요. 기억이 없는데 27인가 28인가 그래요. 옛날에, 아주 먼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아버지 또는 할아버지 세대가 사우디아라비아로 이렇게 파견을 나가요. 사우디아라비아가 70년대 건축 붐이 일어났죠. 그래서 이제 저희 장인어른도 그때 사우디아라비아 가서 건축하고 오셨는데, 이때 이분들이 들어오실 때 뭘 들고 들어왔냐면 칼라 TV를 들고 들어와요. 70년대 중반 후반까지 우리나라 다 흑백 TV였고 70년대 후반에서 80년대 넘어갈 때 칼라 TV가 생기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그러니까 중동은 돈이 많잖아요. 석유 때문에. 거기는 이미 칼라 TV가 활성화돼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선물로 칼라 TV를 들고 들어와요. 다 내다 버렸어요. 8방식이거든요. 우리나라는 NTSC 방식이고 주사 선수가 안 맞는 거예요. 다 내다 버렸. 그건 웃지 못한 일화들이 있습니다. 이렇게요. 일본 애니메이션은 18프레임입니다. 일본 애니메이션은 18프레임이에요. 저거. 그러니까 이 프레임 수가 작으면 어때요? 프레임 수가 적으면 적을수록 돈이 적게 들어간다는 뜻이 돼요. 그잖아요. 1초에 15장의 필름을 쓰는 거하고 1초에 30장의 필름을 쓰는 거하고 어느 게 돈이 더 적게 들어가요? 15장 쓰는 게 훨씬 더 적은 거죠. 그러니까 재팬 애니메이션, 일본 애니메이션이 1초에 18프레임을 쓰면서 영상미를 올렸단 말이죠. 그래서 히트를 쳤다고 해요. 근데 요즘은 그러니까 유튜브나 뭐 이런 데서는 60프레임도 씁니다. 60프레임 쓰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될 거, 이 형광등. 형광등이 1초에 120번 깜빡깜빡깜빡 하요. 120번 깜빡깜빡 합니다. 우린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 주사선이라고 불러요. 이런 모니터 말고 옛날에 그 배불뚝이 모니터 있어요. 걔도 1초에 60번 깜빡깜빡 합니다. 그 주사선이 안 맞는 거죠. 그래서 TV나 영화를 보면 이렇게 까만색 줄이 이렇게 내려가는 걸 볼 수 있을 겁니다. 그게 주사선이 안 맞아서 그래요. 얘도 마찬가지예요. 영화 같은 거 보면은 이게 주사선이 안 맞으면 그 깜빡깜빡거리는 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그 TV나 아니면 이런 형광등 밑에서 촬영을 할 때 일부러 주사선을 맞춰놓고 촬영을 해요. 근데 요즘 이제 우리 DSLR 같은 경우는, 아니 우리 휴대폰 폰카 같은 경우는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거죠. 그리고 참고로 저 키프레임 방식이 3D Max가 키프레임 방식입니다. 3D Max가 키프레임 방식이에요. 그래서 1초를 30프레임으로 나누고 그리고 애니메이션을 주는 거죠. 그게 키프레임 방식입니다.
이어서 계속 해볼까요? 자, 오늘은 이 부분이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여기까지 했을 겁니다. 그죠? 자, 똑같아요. 여기도 이제 경로를 만들어야 됩니다. 경로를 만들려면 이 정면에 보면 여기 마디가 하나씩 나올 겁니다. 여기가 이 호의 끝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끝점 클릭, 그 다음 쭉 가면 중심점을 찾아줍니다. 호, 중심점, 자, 중간점, 그 다음에 이만큼 내놓고 숫자로 90 엔터. 자, 90도 만들어진 거 보이시죠? 여기서 화살표를 눌러서 벽체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여기 끝점 틀어진 거 보이시죠? 끝점이 다릅니다. 우린 중간점이고 얘는 다른 점입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끝점, 중간점, 그 다음 아크, 중심점, 그 다음 중간점 클릭하고 조금 움직입니다. 그 다음 숫자로 90 엔터. 다시 라인 조금 움직여 봅니다. 화살표 누르고 벽까지 클릭. 자, 필요 없는 건 이제 그때 삭제. 마지막으로 여기 연결. 자, 이렇게 연결해 보실까요? 이렇게 만들어 보시죠. 폴리선으로 바꿔야죠. 라인만 트리플 클릭합니다. 이렇게 라인만 선택하도록. 익스텐션 웨일드. 그러면 이렇게 라인이 하나로 폴리선으로 바뀔 겁니다. 자, 라인을 폴리선으로 바꿔 보시죠. 자, 이번에는 난간을 만들어야죠. 난간봉. 자, 이렇게 하셔도 돼요. 여기서 길이를 재봅시다. 파이 60파이네요. 서클 30mm. 그 다음 테이프로 다시 높이를 재보니까 1055mm. 네. 푸시앤풀 1055. 트리플 클릭, 메이크 컴포넌트. 자, 컴포넌트 할 때 항상 축을 바꾸라고 했습니다. 미리 잘 바꿔 놓으셔야 돼요. 원점, X방향, Y방향. 크리에이트. 자, 컴포넌트를 만들어 보시죠. 그 다음 경로 선택하고 익스텐션에 패스 카피, 그리고 300 엔터. 그러면 300mm 간격으로 들어가는데 첫 번째 거에 이렇게 꼭 절반쯤 묻혀 있을 겁니다. 첫 번째 거 지우고 나머지 이렇게 확인해 보시면 돼요. 참고로 이 웨일드 할 때 시작점의 위치는 못 바꿔요. 시작점의 위치는 우리가 바꿀 수 없습니다. 자, 선택하고 이제 그룹 다시 만들어야죠. 전체로 이렇게 그룹 선택하고 메이크 그룹. 그 다음에 복사 곱하기 2개. 자, 그러면 왼쪽 거 다 만들어진 거 보이시죠? 왼쪽 난간까지 만들어 보시죠. 자, 이번에 오른쪽 해보도록 하죠. 그리는 방법은 또 동일합니다. 자, 중간에 클릭하고 사각형입니다. 첫 번째는 미드 포인트가 잡히고 두 번째는 엔드 포인트가 잡히고. 다시 여기는 애초에 첫 번째 엔드 포인트입니다. 자, 여기 아니고 여기네요.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는 그냥 그리면 되겠고, 네. 아크 시작
끝, 그 다음 숫자로 90 엔터. 다시 중심, 시작, 숫자로 90 엔터. 나머지 이레이즈로 지우시면 돼요. 그 다음 트리플 클릭, 제일 아래쪽 바로 여기 선택 해제하고 옵셋. 그러면 자, 모양 만들어지죠. 자, 모양 만들어 보실까요? 푸시 앤 풀, 바깥쪽은 300mm, 그 다음에 컨트롤 키를 눌러서 안쪽은 순서대로 51번, 다시 한번 151번, 그 다음 뒤로 밑으로 가면 여기 열려 있단 말이죠. 닫습니다. 라인, 그 다음에 여기 모서리 하나 선택해서 삭제.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트리플 클릭 메이크 그룹. 그러면 오른편에 테라스는 끝났습니다. 자, 테라스 만들어 보시죠. 자, 에디트 그룹 한 다음에 맨 위에 있는 여기면을 복사합니다. 컨트롤 C. 아니, 이번엔 그냥 올려 볼까요? 이렇게 컨트롤 키 눌러서 복사. 그룹 안에서 하는 겁니다. 푸시 앤 풀. 그러면 자, 테라스와 난간까지 한 번에 만들어지겠죠. 계속 그룹으로 묶여 있겠네요. 자, 이렇게 만들어 보시죠. 왼쪽 거를 할 때는 카피 페이스트를 썼었죠. 그죠? 근데 굳이 어차피 그룹을 묶어야 되잖아요. 그럼 굳이 카피 페이스트를 안 쓰고 에디트 그룹 상태에서 그냥 작업해 버리면 되는 거죠. 자, 다시 또 보실까요? 라인, 끝점, 중간점, 아크, 시작, 그 다음에 미드 포인트, 그 다음 숫자로 90. 자, 한 번 더. 라인, 자, 미드 포인트까지. 이걸 이렇게 서클로 그려도 돼요. 사실은 서클로 그려도 돼요. 근데 제가 서클로 안 그리는 이유는 뭐예요? 여기 세그먼트가 너무 작아서. 물론 여기 같은 경우 경로를 쓸 때는 굳이 상관없지만 그 다음 라인, 다시 한번 또 라인, 자, 트리플 클릭. 와우, 이거 문제 생겼구나. 자, 그 다음 웨일드. 지금 보니까 여기 위치가 잘못됐네요. 그죠? 자, 얘도 웨일드. 아, 여기 선이 삐뚤어졌구나. 이런. 선 하나가 삐뚤어졌네요. 저는 라인, 다시 웨일드. 이 선의 위치가 어디예요? 여기죠. 여기. 그 다음 에디트 그룹, 트리플 클릭. 얘도 이만큼 올려줘야죠. 그래야 난간과 테라스의 위치가 맞죠? 네, 이렇게 맞춰 보시죠. 애초에 이걸 작업을 해놓고 했어야 되는데 그냥 했네요. 자, 그 다음 경로 선택하고 패스 카피. 그 다음에 나머지 다 선택. 네. 그리고 메이크 그룹, 그 다음 복사, 곱하기 2개. 그러면 왼쪽은 끝났네요. 자, 왼쪽, 아니, 정면 보이 다 완성시켜 보시죠.
이 뒤쪽도 마찬가지죠. 똑같이 하시면 돼요. 렉탱글 중간점 끝점 다시 한번 쭉 끝점 끝점 네 끝점 그 다음에 아크 시작 90도 중심 시작 잘못 잡혔네요. 네, 다시 렉탱글 미드 포인트 엔드 포인트 여기가 뭔가 잘못 잡혔군요. 아크 중심 시작 90도 트리플 클릭하고 컨트롤 시프트 눌러서 빼고 옵셋 그러면 나눠진다고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보시죠. 다음 태그에서 이제 정면도 필요 없고 좌측도 필요 없습니다. 자 이번엔 우측면을 켜볼까요? 자 트리플 클릭 이동하기 자 이만큼 위로 올려주시면 되겠고요. 푸시 앤 풀 300 컨트롤 키 누르고 50 엔터 다시 한번 150 엔터 밑으로 내려서 여기 닫아주시면 돼요. 뭐가 잘못된 것 같은데 다시 300 엔터 자 위로 50 엔터 다시 150 엔터 자, 이렇게 돼야지 정상이죠. 여기 라인 닫아주시고 모서리 하나는 지워주시고 그런 모양 만들어질 거고요. 자 역시 마찬가지로 자 복사 난간이죠. 푸시 앤 풀로 만들어 주시고 자 컨트롤 키를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트리플 클릭 메이크 그룹 자 만들어 보시죠. 자 또 경로를 만들어야죠. 자 라인 다시 또 라인 아크 자 시작 아니 중심 그 다음에 시작은 여기 중간점 90도 다시 중심 시작 90도 그 다음에 필요 없는 선들 삭제하고요. 라인 다시 한번 또 라인 트리플 클릭 웨일드 경로 지정하고 패스 카피 네, 잘 만들어졌네요. 그 다음 전체 선택하고 메이크 그룹 복사해야죠. 곱하기 2 자 이렇게 복사까지 한번 해보시죠. 맨 마지막 3층은 이렇게 생기지 않았어요. 난간이 이 끝에까지 이렇게 돌아가야 됩니다. 여기도 난간이 이렇게 끝에까지 이렇게 돌아가야 돼요. 난간봉도 이렇게 쭉 들어가야 됩니다. 여기 수정해야 돼요. 자, 누구를 수정하냐면 첫 번째로 벽을 수정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얘네들 수정해야 돼요. 자, 먼저 벽을 선택하고 에디트 그룹 자 100mm입니다. 여기 두 개 선택하고 옵셋 이렇게 난간을 만들어 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푸시 앤 풀로 이렇게 높낮이를 맞춰 주세요. 이렇게 여기 높낮이가 서로 맞아야 됩니다. 이게 첫 번째. 자, 이렇게 만들어 보시죠. 여기는 이제 분해해 줘야 돼요. 분해하고 자 얘네들은 다 지우고
여기 다 지웁니다. 이거 필요 없어요. 다시 해야 됩니다. 하나만, 요거 하나만 요렇게 옆으로 이동해 놓습니다. 이렇게 옆으로 이동해 놓고, 자, 이걸 따라 그려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요. 자, 얘도 또 분해합니다. 푸시 앤 풀로 쭉 돌출. 그 다음, 자, 요 끝에서 선 하나를 복사를 합니다. 100mm. 그 다음 푸시 앤 풀로 다시 돌출. 그러면 난간 손잡이 만들어진 거 보이시죠? 자, 난간 손잡이를 만들어 보시죠. 얘도 메이크 그룹. 그리고 마찬가지로 여기다 선을 또 그려야 되겠죠? 자, 선을 쭉 그리고 여기도 선을 다시 쭉 그리고 선만 트리플 클릭. 자, 오호, 이런. 큰일 났네. 여기 메이크 그룹을 안 해놨네요. 네. 자, 메이크 그룹. 여기죠. 자, 선 선택하고 웨일드. 선만 선택하고 패스 카피. 역시 300mm 간격으로. 그러면 이번 거는 굳이 그룹을 만들지 않아도 괜찮아요. 이렇게 보세요. 여기 좌측면도에 보면 난간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 보이시죠? 이 난간이 여기 틈새를 메꿀 수 있고 이쪽을 보일 수도 있겠죠. 자, 이렇게 하면 하나가 끝났네요. 자, 완성시켜 보시죠. 지금부터 할 거는 조금 색다른 건데요.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끝낼 수는 없잖아요. 그죠? 자, 잘 보세요. 여기 사람이 있죠. 투시라는 거하고 조감이라고 하는 건 달라요. 투시는 사람의 눈높이를 기준으로 합니다. 이해되셨나요? 투시는 사람의 눈높이고 조감은 새의 눈높이입니다. 그러니까 뭐가 보이게 돼요? 지붕이 보이게 됩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되시죠? 이거는 나중에 포토샵으로 한 번 더 하긴 할 것 같은데, 자, 지금 제가 이렇게 투시로 맞췄습니다. 이거 맞추는 방법은 이렇게 맞추시면 돼요. 이 뒤에 이 지평선 있죠? 이 지평선과 여기 사람의 눈높이를 맞추시면 투시를 금방 맞출 수 있습니다. 이런 느낌이 되더라고요. 그러면 1층 투시가 됩니다. 이해되시죠? 물론 이제 이렇게 해서 좀 더 그 눈높이에 따라서 이렇게 올라가기도 하고 그렇긴 하겠지만, 자, 보통 이 정도 투시를 가지면 좋아요. 어떻게 잡냐면 3등분 하세요. 3등분 하세요. 그럼 얼추 맞아 떨어지는 거 보이시나요? 여러분들 휴대폰 카메라 오픈하면 DSLR도 이 기능이 있습니다. 화면에 이렇게 그리드 그리는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이 그리드 켜놓고 이 중간에 내가 원하는 주제가 들어오면 됩니다. 자, 무슨 뜻인지 이해되시죠? 이렇게 해서 투시를 맞추시면 되고, 또 하나는 이 뒤에 배경이요. 배경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제일 첫 번째 포토샵에서 합성합니다. 이해되셨나요? 요것만 딱 떼내가지고 포토샵에서 합성하는 겁니다. 우리 다음번에 포토샵 공부할 겁니다. 그때 이거 불러들여서 합성할 거예요. 두 번째, 여기다 직접 모델링을 하시면 돼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여기다가 직접적으로 모델링을 할 겁니다. 자, 제가 여기다가 3D
맵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3D 맵이라고 했어요. 자, 여러분들도 하나 만들어 보시죠. 여러 가지 방법이 있긴 하겠지만은 그 중에 하나가 네이버나 구글이나 혹은 다음 지도에 들어가면 해당 물건지의 지도를 얻을 수 있어요. 이거 스크린 캡처 해가지고 사용하면 됩니다. 제가 몇 개 스크린 캡처 해놨습니다. 그 중에 저는 요거 사용할 겁니다. 자, 여러분들도 이거 복사해 가시죠. 자, 파일, 임포트, 그 다음에 파일 형식부터, 항상 파일 형식부터 png 파일입니다. 자, 맵 캡처. 이때 여기 사용하는 형식은 이미지입니다. 텍스처는 질감이란 뜻이라 그랬어요. 자, 임포트. 그러면 이와 같이 바닥에다 넣습니다. 바닥에다가 넣고 크기를 쭉 크게 넣으셔야 됩니다. 자, 그래야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오죠. 크게 넣으셔야 돼요. 자, 이렇게 불러와 보실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방향을 맞출 겁니다. 여기 라인이 0도가 되게끔. 자, 선택하고 로테이트. 그 다음에 원점을 여기다 잡고 X축을 원점을 여기다 잡고 0도 여기다 잡고 그리고 로테이트. 자, 보세요. 원점. 자, 0도. 그리고 정확하게 맞아 떨어지는 거 보이시나요? 마치 CAD에 그 레퍼런스 로테이트 하듯이 그렇게 맞추시면 돼요. 그럼 대략 이 정도의 영역을 가지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 건물은 부지가 대략 이 정도이겠죠. 자, 여기까지 한번 해보시죠. 그 다음 보실까요? 자, 여기가 아파트죠. 라인으로 그냥 대충 그리시면 돼요. 대충 따라 그리시면 돼요. 다만 제가 지금 그리면서 계속 화면을 바꾸고 있죠. 이게 화면을 안 바꾸면 Z축으로 그려집니다. 그리다가 조금 모양새가 이상해지면 이게 Z축으로 그려져요. 그래서 이거 잘 따라 그리셔야 됩니다. 자, 제가 이렇게 따라 그려 봤습니다. 하나 따라 그려 보시죠. 자, 한 층 높이는 3000mm라고 했습니다. 여긴 아파트니까 몇 층쯤 될까요? 요즘은 고층 많이 하죠. 그러니까 40층 막 이러면 너무 간 것 같으니까 한 20층? 22층? 한 20층만 할까요? 자, 3000 곱하기 20층 6만이네요. 자, 푸시앤풀 6만 mm를 올렸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아파트가 하나 올라갑니다. 자, 이때 잘 보세요. 트리플 클릭한 다음에 더블 클릭하신 다음에 컨트롤 시프트를 이용해서 면을 뺍니다. 라인만 선택하는 거예요. 그 다음 복사합니다. 어디까지? 제일 아래까지. 그리고 나누기 21. 그러면 20층 아파트가 이렇게 그려집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이 위에다가 옥상층을 만들어야 됩니다. 푸시 앤 풀 컨트롤 키 누르고 보통 이제 옥상이잖아요. 옥상에 이제 난간을 만들어야 됩니다. 난간의 높이는 대략 한 1500 정도 돼야 돼요. 1500에서 그 이하로 내려가면 좀 곤란하겠죠.
왜요? 난간에 걸터 앉아가지고 횟가닥 그럼 큰일 나죠. 추락이 일어나면. 그러니까 난간의 높이는 충분히 높아야 됩니다. 그래서 컨트롤 키를 누르고 제가 1900을 올렸습니다. 그 다음 옵셋 150, 난간 벽이죠. 150. 그 다음 푸시 앤 풀 1800 밑으로요. 그러면 여기가 한 1700 정도 되네요. 충분히 높은 거 이해되시죠? 뭐 이런 식으로 난간의 높이를 만드시면 됩니다. 뭐 여기에서 푸시 앤 풀 여기서 1500 그래도 그러면 이제 여기 난간 높이가 1500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왜냐면 여기가 1900을 올렸으니까 1900까지는 아니더라도 최대 1800까지는 내리실 수 있을 겁니다. 자, 푸시 앤 풀 1500.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가 뭘 만들 거냐면, 자, 라인을 이용해서 엘리베이터 자리요. 푸시 앤 풀 3000. 조금 더 올려볼까요? 4000. 자, 그러면 자, 엘리베이터까지 만들어진 거 보이시죠? 자, 트리플 클릭 메이크 그룹. 자, 엘리베이터를 아파트 모형을 하나 만들어 보시죠. 그럼 복사합니다. 병풍이에요. 곱하기 10개. 병풍입니다. 병풍. 선택해서 다시 한번 이동하기. 다시 적당히 이동. 위에서 봤을 때 이렇게 서로 어긋날 수 있도록 적당히 이렇게 복사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야 투시로 봤을 때 어떻게 되나요? 자, 병풍으로 보이는 거 보이시나요? 이렇게 병풍처럼. 자, 병풍으로 보이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병풍처럼 보일 수 있도록 뒤에 빼곡하게 넣어 주시면 돼요. 원래는 이제 산이라든지 구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가야 되지만 여기선 그런 게 없죠. 그래서 이렇게 뒤에 병풍처럼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줍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여기 이제 보이는 건물들 있죠? 이 건물들을 따라 그립니다. 하나씩 하나씩. 얼마나 보일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건물들을 그리시면 돼요. 똑같이 푸시 앤 풀로 한 층에 3m, 5층이니까 355 15,000인가요? 1,500인가? 3,000이니까 15,000이네요. 그 다음 끝까지 하고 나누기 6. 1, 2, 3, 4, 5, 6. 6층이네. 다시 나누기 5 해야 되나요? 나누기 5. 1, 2, 3, 4, 5. 네, 나누기 5 하면 되겠고, 푸시 앤 풀. 자, 1900. 옵셋 150. 푸시 앤 풀 1800. 그 다음 엘리베이터 적당한 위치에 푸시 앤 풀 5000. 그러면 자, 하나 만들어졌네요. 만들어 보시죠. 이제 마지막으로 도로를 만들어 줍니다. 일단 눈에 보이는 걸 위주로 해서 만드시면 돼요. 자, 라인 눈에 보이는 위주로 해서 이런 식으로
도로를 만들어 줍니다. 안 보이면 그냥 과감하게 넘어가도 돼요. 이거 가지고 애니메이션을 할 게 아니니까. 자, 이렇게요. 이 뒤에도 마찬가지 하나 더 그려볼까요? 우리가 보는 건 요만큼 보는 거죠. 이 아래쪽도 하나 해볼까요? 자, 이 부분도 조금만 그려보죠. 자, 이렇게 놨습니다. 그 다음에 지도는 하이드, 감추기. 자, 보이시죠? 자, 이렇게 만들어 보시죠. 얘가요, 이렇게 내려갑니다. 여기가 차도잖아요. 차도는 150mm 밑으로 이렇게 내려주시면 돼요. 150mm. 이렇게 밑으로. 얘는 하이드.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아이고 위로 올라왔네. 하이드 다시 밑으로요. 이렇게 150mm. 우리가 알고 있는 인도 있잖아요. 연석이라고 하죠. 이 연석의 높이가 150mm입니다. 연석의 높이가 150mm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150mm 만들어 주시면 연석의 높이와 이제 얘네들이 완성이 됩니다. 자, 얘는 왜 자꾸. 자, 메이크 그룹. 그 다음에 이제 뭐 하면 될까요? 여기 사람이 없으니까 사람을 좀 갖다 놓으면 좋습니다. 자, people 또는 사람. 네. 여기 기본적인 샘플들이 있네요. 자동차도 하나 갖다 놓고요. 크리스도 불러다 주고요. 자, 또 뭐가 있을까요? 뭐 우체국 같은 거 하나 갖다 놔주고, 피크닉 테이블도 하나 놔주고, 그래야 좀 그럴싸한 거죠. 자, 나무도 있네요. 나무도 하나 갖다 놔주고. 자, 그래 놓고 씬을 보면, 자, 이렇게 모양이 완성이 되겠죠. 여기에 조금 더 그럴싸하려면 가로등도 하나 들어오면 더 좋을 것 같고요. 그죠? 자, 여러분들도 구성을 한번 해보시죠.
자, 전체를 보시면은요, 전체라기보다 얘네들 있잖아요, 재질을 줍니다. 자, 어떤 재질이냐면 투명 재질이요. 재질 하나 만들어 봅니다. 제가 여기다가 투명 재질, 아니 반투명, 자, 반투명이라고 해서 색상은 그냥 회색으로 가고요. 이렇게 반투명 재질을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반투명 주시면 돼요. 이렇게 회색으로 해서 흰색 바탕에 반투명을 주시면 됩니다. 그럼 누구만 보이게 되나요? 얘만 보이는 거죠? 모양이 이렇게 완성이 되네요. 자, 완성시켜 보시죠.